안녕하세요. 이향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지칠 줄 모르는 노래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광주의 문단에 대하여 물었고 광주 사람들은 서울의 문단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고속도로에 대하여 물어주세요. 고속도로에는 지금 오동꽃이 한창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웃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문학단체의 어떤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줄줄이 손이 가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 겨우 주말에나 집에 돌아와 다시 외출할 마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매스컴에서 결손 가정이 어떻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어떻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오래 지내다 보니 차츰 광주 문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여성 문학인들이 활동이 미미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아 광주 여성 문학인의 신우대를 창설하였습니다. 신우대는 대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신우대는 왕대처럼 굵지 않아서 주로 낚싯대를 만들거나 붓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수소문하여 모았지만 겨우 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YWCA 문예창작반 강의를 맡으면서 가교문학회를 결성하여 특별지도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훌륭한 문인들 몇 명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청미래 문학회를 만들어 후진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겨우 5명으로 시작한 신우대는 지금 회원이 60명에 육박하는 큰 단체가 되었고 가교문학회는 매우 훌륭한 독서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광주에 25년을 머물러 있는 동안 지방의 소도시와 낙도에서까지 강연 요청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학교 일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역할, 독서의 필요성, 자녀교육, 어머니의 자리, 문학과 인생, 아름다운 노년 등 제 전공과는 무관한 주제라도 지방 사람들을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누가 다녀갔노라고 지방청의 대표가 자랑처럼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강연료의 2배가 넘는 돈을 그에게 지불하였으며 거기에 왕복 항공료까지 얹어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골 사람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룻밤 묵은 숙박료가 얼마였고 그에게 어디를 따로 구경시켜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쏙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동맥이라면 나는 모세혈관인가? 그는 중앙의 거물급 인사고 나는 촌여잔가? 그러다가 이내 이렇게 생각을 돌렸습니다. 모세혈관은 대동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세혈관이 경색되면 대동맥에 아무리 많은 피를 실어와도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도모하여도 지방이 부패하면 좋은 정치를 펼 수가 없다. 저들은 서울 사람이 특별한 줄 알고 모셔다가 강연을 들었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었노라고 한 집안 가족처럼 친근한 제게 허물없이 통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오기 전부터 강연료가 얼마인가를 묻고 항공료를 요구하고 숙박비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프로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강연료를 먼저 묻지 않은 나는
아마 아마추어인가 봅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왕복 4시간, 강연 시간 90분, 하루가 다 소모되지만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가는 길 산청 경계를 둘러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절로 나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두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인 작가가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서 내 달란트가 선택되어 쓰였다.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지. 내가 어느 누군가의 가슴을 진동시킬 수 있고 인생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힘이 솟았습니다. 45년 동안 교단에 서서 말을 했는데도 저는 단위에 선다는 것이 언제나 두렵습니다. 마치 대중들 앞에서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은 것처럼 사뭇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원고를 작성하여 여러 번 읽어보곤 합니다. 물론 그대로 강의하지는 않지만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대상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만일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아무 준비도 염려도 없이 그런 것쯤이야 문제없다는 식으로 척척 해치우는 태도를 보였다면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을 거야.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그가 당신은 아직도 아마추어로군 말하지 않아서 고마웠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 무서운 세월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동안 문단에는 수많은 후배들이 새로 배출되어 있고 존경하던 선배들은 세상을 많이 떠났으며 친구들은 한국 문단을 이끌어가는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단이 사뭇 낯섭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안에서 근신하였지만 이제는 어색하다는 이유로 문단 출입을 자제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문학이란 어차피 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단체와 그룹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다. 홀로 격리되어 있을 때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속으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원치 않았건만 어느새 원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쓸쓸합니다. 여기저기서 대표작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당황합니다. 벌써 대표작을 말하게 되었는가? 내 대표작은 무엇인가? 있기는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후배들이 제 책으로 공부했다고 할 때도 무척 부끄럽습니다. 시집 22권, 수필집 16권, 문학이론과 평론집 8권, 영역 희집과 시선집과 수필선집까지 제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 57권이라니 평생 시집을 한 권만 내겠다던 문학소녀 때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수다를 많이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갇힌 듯 숨이 막힐 때마다 큰 숨을 내쉬듯이 책 한 권씩 묶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여 살릴 힘도 없으면서 되는 대로 아이를 낳은 분수 같은 여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쉬어도 좋겠지요. 저는 제 노래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저희 소가는 오로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일입니다.